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이제 저번 주와 저저번 주 그레이트 리셋 상하편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과 연결이 된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큰 맥락상으로도 코로나19 시대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를 할 텐데, 그것과도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19는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4차 산업 시대로의 이 큰 전환을 굉장히 앞당긴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촉매제로 이걸 봐야겠죠.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이전에는 4차 산업 시대로의 그 전환기를 그래도 좀 더 여유롭게 봤었는데, 이 사건 때문에 그 시기를 이제 좀 더 앞당겼다, 이 정도로 이제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산업 구조의 체질 개선의 그 신호탄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급격하게 작년부터 해서 산업 구조의 그 많은 변화가 시작이 됐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뭐 인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는 아직까지는 뭐 거의 힘들다고 보여지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는 코로나가 정말로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 내용은 계속 가속도가 붙어서 계속 변화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다뤄야 될 주제이긴 한데,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주요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뿌렸단 말이에요.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기존 결제 시스템의 한계를 좀 보여주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급 기간도 굉장히 길어지고 밀리기도 하고, 그리고 신청도 하루 만에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신속성에서 뒤지고, 그리고 이것을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과정에서도 비용 발생, 뭐 카드사를 거치고 어떤 구청을 거치고 이런 거쳐야 되는 구간들이 많으면서, 그걸 담당하는 인력들도 필요할 거고, 그리고 시스템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다 비용으로 압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신속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발생되는 여러 가지 그 문제점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음 변화를 이끌 촉매제는 무엇인가? 저는 일단 지금 잠재적으로 보여지는 많은 위험들 중에서 다음 변화를 이끌 촉매제는 당연히 저번 그레이트 리셋에서 언급했듯이 버블 붕괴를 가장 유력한 촉매제로 보고 있거든요. 버블 붕괴는 아마 또 다른 변화에 강력한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먼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 이 과정에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고, 그리고 파산하는 기업들도 많을 겁니다. 반대로 그걸 기회로 삼아서 더 크게 성장하는 기업들도 당연히 있겠죠. 확실한 것은 이제 버블 붕괴가 있게 되면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재난지원금의 그 필요성, 그리고 넓게는 기본소득제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기본소득 제도가 아마 다음 버블 붕괴 이후에는 이게 정말로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이거는 지난 제 채널을 통해서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이라는 게 어쨌든 정부에서 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뿌리는 그 돈은 기축통화국 기준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에서 나오는 돈일 겁니다. 채권을 매입을 하면서 돈을 이제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화폐를. 그럼 이 기본소득, 이것도 정착이 되려면 일부 세금에서도 충당을 하겠지만 세금에서 100%로는 충당을 못할 거예요. 이거는 100%로는 충당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지금 여러분도 다 알고 있다시피 CBDC죠. CBDC가 이제 결과적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더 빨리 등장해야만 하는,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거든요. 저번에 한번 그 연준 보고서에서 이제 다음 침체 때는 이제 중앙은행이 직접 국민들에게 이제 화폐를 바로 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고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뿐만이 아니고 주요국이라고 할 수 있는 대부분 중앙은행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고 있어요. CBDC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뭐 관련된 기사를 보신 분들은 많겠지만 가장 최근에 올라온 기사는 이제 어제 날짜거든요. 엊그제 날짜인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이 CBDC에 대해서 준비를 이미 하고 있고 연내 파일럿 테스트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연내라고 해도 상반기는 아닐 거예요. 하반기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하반기.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디지털 화폐도 법정 통화로 이제 만드는 그런 형태로 결국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내용을 몇 개 살펴보면 일단 이 내용들은 뭐 여러분이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패스를 하고요. 그냥 굵직굵직한 내용들은 CBDC도 지폐 주화처럼 법정 통화로 인정을 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이제 법적인 그런 근거들 이런 것들을 이제 신설을 할 거고. 그리고 CBDC는 가상자산과 구분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CBDC는 디지털 자산이 아니고 디지털 화폐입니다.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많이 투자처로 거론이 되고 있는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그 외 알트코인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그냥 디지털 자산이거든요. 가상 자산. 근데 이거는 가상 자산이라는 구분이 되는 엄연한 법정 통화로 이제 구분이 된다. 그래서 디지털 화폐다라고 우리가 인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CBDC 지급 결제를 책임을 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맥락은 이미 국제결제은행에서도 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버블 붕괴 이후에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그리고 거기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이걸 거예요. 이거 지금은 코로나19는 이제 한정적으로 재난지원금 명목이라고 해놨지만 다음 우리가 이제 맞이해야 될 사회는 기본소득제도. 이게 지금 기본소득제도가 필수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소득제도를 어쨌든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CBDC는 뭐 거의 뭐 막을 수 없는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거꾸로 보면 반드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그런 화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만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이제 누구를 대상을 할 건지 그리고 언제 지급할 건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지급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한 방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CBDC. 뭐 연준 같은 경우에는 각 가게별로 이제 계정이 있어서 바로 쏴붙일 수 있는 돈을 바로 쏴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비슷한 개념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장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에 등록된 분들. 여기 있는 분들은 국가에서 다 기본소득 제도가 적용이 될 때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 CBDC가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결국 CBDC가 상용화 된다라는 얘기는 그냥 크게 봤을 때는 디지털 화폐 도입입니다. 그냥 깔끔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디지털 화폐가 도입이 될 때, 여기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겠죠. 일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패러다임, 전환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패러다임 전환기인데 이렇게 엄청난 많은 변화가 있을 때 바뀌는 대표적인 것들이 왼쪽에 이제 크게 맥락을 살펴보면 산업 구조가 변하고 그리고 계층 구조도 변하고 그리고 금융 시스템까지 변합니다. 이게 100%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사회가 크게 변할 때 바뀌는 대표적인 것들이 이미 웬만한 건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이 단어에. 일단 산업 구조는 제가 그레이트 리셋 영상에서 충분히 언급을 해드린 것 같고 그리고 계층 구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결국 이게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것도 필요하잖아요. 금융 시스템. 근데 금융 시스템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 CBDC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아마 그냥 이게 단독으로 쓰일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아마 블록체인 기술이 융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는 블록체인보다 좀 더 발전된 형태의 기술 아니면 그와 유사한 기술이 융합이 돼서 아마 실제 도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 이 디지털 화폐 이것이 만약에 사용이 되면은 바뀌게 되는 변화들이 이제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나눴어요. 일단 결제에 대한 부분. 결제는 뭐 소액 결제부터 고액 결제가 있겠죠. 소액 결제는 그냥 일반 우리 사람들이 뭐 물건 사고 팔 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소액 결제에 포함이 되고요. 고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 거래 그리고 이제 대기업 간의 거래인데 이게 특히 무역 거래는 다른 나라와 거래를 하잖아요. 그래서 대기업도 어떻게 보면은 고액 거래로 이 범주에 속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기업도 이제 국가 안에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거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고액 거래는 이 두 가지 경우로 크게 압축을 하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결제 수단에서 이 고액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기업 간 거래에서는. 신속성, 그리고 비용.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신속하게 고액 결제를 일시에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죠.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여기에 또 같이 적용이 되게 된다면 국가 간 거래 그리고 기업 간 거래에서 그 돈의 출처 과연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안전성에 대해서 담보를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보통 CBDC가 블록체인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되게 되면 이제 디지털 상으로 발행되는 화폐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실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현재 발행되고 있는 종이화폐는 위조를 할 수 없게끔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진짜인지 그리고 가짜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근데 디지털 화폐에도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해킹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뭐 불법으로 복제를 한다든가 이런 사고가 물론 없어야겠지만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지금 나온 기술 중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이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일단 이걸 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할 때 발행 당시에 그 암호화된 코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디지털 자산을 나중에 추적을 할 때 중앙은행에서 그 코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통화가 맞는지 그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진위 여부 이런 것들도 이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특히 고액 결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 은행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보통 대기업들이 중앙은행이랑 거래를 하진 않잖아요. 보통
중앙은행과 이제 거래를 하는 곳은 시중은행입니다. 그러면 기존 프로세스는 중앙은행에서 돈을 내려받고 그리고 은행에서 기업에 뭐 대출 형태로 넘겨주는 형태 이런 플로우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고액 거래 그리고 이거를 CBDC로 만약에 결제를 하는 시스템으로 바뀐다. 이게 뭐 한 번에 100% 적용되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순차적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종이화폐를 없애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갈 텐데 이런 CBDC 사용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변화는 대기업들이 특히 무역거래에서 사용하는 그 결제 대금을 중앙은행에서 바로 대기업으로 연결되는 이런 루트를 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굳이 은행에서 이런 것들을 해줄 그런 뭐 이런 단계가 아예 줄어드는 거니까 은행에서 이런 업무들이 대폭 줄어들 거고요.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 계좌에 중앙은행이 바로 CBDC를 발행을 하면서 이걸 가지고 바로 결제 대금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다양한 시스템이 또 구축이 되어야겠죠.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이게 금융산업도 같이 연계해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결제에 대한 부분은 요약을 하면 수수료 문제 해결이 되고 그리고 굉장히 신속하게 이제 모든 결제가 이루어질 거고 이거는 뭐 기본소득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날 특정 대상으로 하는 기본소득제도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그 대상에게 그 특정일에 맞게 일시에 똑같이 다 돈을 지급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겠죠. 그리고 국가 간 거래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뭐 시일이 막 오래 걸리고 뭐 그런 형태의 이제 거래는 아니고 훨씬 더 이제 간편하게 그리고 중간에 많은 그 과정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비용 면에서도 굉장히 저렴할 겁니다. 그리고 금융산업에 대한 이제 변화가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기존에 그 은행이 하던 일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중앙은행과 기업 간의 다이렉트 거래 이런 형태의 거래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CBDC가 만약에 적용이 되면. 그러면 특히 은행은 이 기업 간의 그 대규모 거래 거기서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잖아요. 뭐 여기는 특히 예대 마진 이런 것도 다 은행 수입에 포함이 될 텐데 이런 업무들이 앞으로 가면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 그러면 은행도 결국 지금도 물론 진행이 되고 있지만 딱히 은행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이런 형태의 이제 결제가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잖아요. 디지털 화폐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결제는 온라인상에서 다 진행이 될 겁니다. 100%. 그래서 굳이 은행에 가서 우리가 뭘 찾고 뭘 붙이고 이런 행위들이 점점점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전통적으로 이거는 수백 년이죠. 수백 년. 전통적으로 수백 년 동안 해왔던 은행의 일이 이제 완전한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행도 결국 어떻게 해야 살아남느냐? 금융상품 개발밖에 없어요. 금융상품을 개발해서 니즈가 있는 타켓에 다양한 상품을 추천을 해주고 이것도 당연히 빅데이터 기반으로 해야겠고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맞춤형으로 다 진행이 돼야겠죠. 그래서 은행은 이제 앞으로 기존의 이제 이 금융권으로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이제 대표적으로 네이버, 카카오죠. 이들 기업이랑 첨예한 경쟁을 해야 될 겁니다.
기존 전통적인 은행들은. 그리고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은 어떤 산업이든지 간에 IT와 접목하는 게 필수거든요. 그래서 은행권도 프로그래머들을 좀 많이 영입을 하고 있고, 대신 일반적인 그 은행원들은 희망퇴직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이고,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가속화될 거긴 한데 아마 버블 붕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이후에는 굉장히 가파르게, 우리가 코로나19 때 많은 변화를 갑작스럽게 맞이했잖아요. 그 속도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갑자기 CBDC가 부분적으로 이제 상용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알게 모르게 특히 금융권에서는 이 CBDC 사용에 대한 준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히 CBDC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아니고 CBDC 사용으로 인해서 바뀌게 되는 이 변화들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건 이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금융산업계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기존 은행, 그리고 여기에 새롭게 이제 발을 디디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이들 기업과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이제 금융산업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는 우리가 직접 가봐야 알겠지만, 이제 큰 맥락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대한 부분. CBDC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게 디지털 화폐잖아요. 디지털 화폐를 사용을 하게 되면, 그리고 특히 이게 처음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은 시점은 아마 버블 붕괴 이후가 될 거예요. 그때 아무래도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이거에 대한 반드시 필요성을 정부 차원이나 그리고 국민 차원에서 아마 많이 느낄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정도의 충격이 올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주요국에서도 아마 필요성을 되게 많이 느낄 그런 환경으로 바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특히 지금 부채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하긴 하지만 버블 붕괴 이후에는 저번에 그 그레이트 리셋에서 말씀을 해드렸듯이 빈부격차, 이게 엄청나게 커질 거예요. 지금보다도 훨씬 더. 그렇게 되면 부자 증세 이거는 필수예요. 그리고 부자 증세가 필수이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금융 투자를 통해서 부를 계속 늘려나갈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마련이 될 겁니다. 그 버블 붕괴 그 변화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든 세금을 걷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 얘기이긴 하지만 소득이 있는 모든 곳, 여기에서 다 세금을 거두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소득 관련해서도 부자 증세를 아마 추진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환경 자체가 그렇게 가는 거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이런 세금 문제, 부자한테 뭐 세금을 더 많이 걷어야 되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이제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지금 환경에서는 소득이 있는 곳 중에 탈세가 가능한 영역들이 은근히 많이 있죠. 근데 CBDC를 사용을 하게 되면 이거 할 수 없어요.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그리고 CBDC를 발행을 할 때 암호화된 다 코드가 부여가 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때문에. 그러면 이걸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중앙은행에서는 모든 발행된 디지털 화폐를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역으로 다 추적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뭐 부동산 시장에서 자금 출처 이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한 방에 다 해결이 되겠죠. CBDC로 넘어가게 되면 궁극적으로.
역으로 다 이제 추적을 하면 이게 누구를 통해서 왔고 또 어디를 거쳐서 왔는지. 처음에 발행된 곳이 중앙은행이기 때문에 여기서 나간 이 플로우를 다 추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금 출처 완전히 투명하게 다 밝힐 수가 있겠고. 그리고 소득이 있는 모든 곳에 이걸 추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코드가 다 부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탈세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도 거둘 수 있는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역으로 생각을 했을 때 특히 정부 그리고 중앙은행 이 문제 반드시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 어쨌든 이 지금에 쌓여있는 이 부채 문제가 언젠간 터지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은 충분히 다 알고 있습니다. 정부도 알고 있고 중앙은행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에 빈부격차가 더 커질 거라는 것도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세금 문제 신경 안 쓸 수가 없을 텐데 이들에게 가장 좋은 거는 결국 CBDC 사용입니다. 그래서 역으로 보면 이거 반드시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정부 입장에서도 그렇고 중앙은행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걸 뭐 안 좋게 생각하면 모든 모든 화폐를 추적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뭔가 내가 쓰는 이 자금 자체가 중앙은행들이 다 감시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인지를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나서도 일단 이게 올바르게 쓰인다면 좋은 점은 더 많긴 하거든요. 지금도 서민 입장에서는 이 세금 제대로 안 거치는 거 그리고 탈세하는 것들 그리고 좀 안 좋은 루트로 돈을 버는 사람들 이 사람들 특히 탈세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 아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특히 부동산 자금도 있는 사람들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 최대한 세금을 깎는 형태 그리고 편법 이런 것들을 써서 다 이제 자식 간에 이제 뭐 대물림이라고 하죠. 부의 대물림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다 막혀요 그냥. 그래서 세금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거칠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건데 세금뿐만이 아니고 어떤 범죄 특히 테러라고 그냥 우리가 요약을 할게요. 테러를 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뭐 무기를 거래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주요국들에서 다 CBDC를 사용을 하게 되면 뭔가 좀 이상 징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런 감시를 통해서 CBDC를 사용하게 되면 다 감시를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거래들 좀 위험한 거래들을 모니터링을 해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은 있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요약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CBDC 사용으로 인한 어떻게 보면 디지털 화폐 사용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들이 이제 덩달아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크게 봤을 때는 결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결제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당연히 기존 전통 은행에서 하던 일들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면서 금융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큰 변화가 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세금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기타 불법 자금 이런 것들을 추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다 갖춰지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크게 바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일반인 입장에서는 아마 좋은 점이 더 많을 거예요. 기업 입장에서도 그렇고 좋은 점이 더 많긴 할 겁니다. 단지 이거를 이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좀 그래도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런 디지털화된 통화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기존 통화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갈 때 이게 한 번에 왕창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화폐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서 디지털 화폐를 조금씩 발행을 하면서 점차 활용 범위를 넓혀가겠죠. 처음에는 아마도 기업들이 많이 사용을 할 것 같아요. 특히 국가 간 거래, 무역 거래를 할 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된다. 그러면 개인 간 거래까지 점점점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착이 된다. 그렇게 되면은 주요국들이 또다시 뭉쳐서 그러면 각 중앙은행에서 발행되고 있는 CBDC를 좀 더 편리하게 통합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통합 이런 것들을 뭐 출범시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 통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여러 나라에 가서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겠고 지금은 환율을 통해서 환전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CBDC가 아마 도입이 되더라도 이 환율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환율 영향까지 뛰어넘는 형태의 통화를 발행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단일 통화의 뭐 초기 단계로도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넘어가진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될 수는 있겠고 이건 뭐 확정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뭐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통해서 뭐 단일 통화를 사용하게 되는 시대가 온다 뭐 이런 것들을 알게 모르게 다 들었을 텐데 이게 바로 실제로 이게 적용을 한다고 해도 바로 사용하게 될 것 같진 않고 일단 CBDC를 정착시키는 게 먼저이지 않을까. CBDC가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어차피 인간들은 계속 편리한 것들을 추구를 한단 말이에요. 편리한 것들. 그러면 CBDC가 완전히 국가 간에서 주요국들에 다 정착이 되면 그 이후에는 좀 더 편리함을 명분으로 삼아서 뭐 IMF가 좀 주도를 해서 뭐 어떤 형태의 단일 디지털 화폐를 또 발행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이건 뭐 가봐야 하는 문제니까. 어쨌든 크게 보면 이런 변화들이 앞으로 계속 연달아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들이 아무리 못해도 2030년 이때는 얼추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이 금융 쪽에서도 통화 시스템의 큰 변화죠. 지금은 일단 4차 산업 시대로의 큰 전환기가 이미 시작이 된 거고 산업 구조는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된 반면에 통화 시스템은 준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상용화 되지 않았으니까 CBDC가. 근데 CBDC가 대부분 주요국들이 올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못해도 뭐한 2년? 향후 2년 전후로 해서는 부분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도 한 5년 정도 또는 넓게 보면 그 이상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제 기업 간 거래에서는 정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리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이제 개인 간 거래가 도입이 되는 전면적으로 이제 도입되는 시기가 거의 한 2030년 전후 정도에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일단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금융 시스템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촉매제가 되는 거는 버블 붕괴. 그게 아마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버블 붕괴 이후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게 기본소득 제도에 대한 부분인데 이번에 코로나19 사건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결제 시스템으로는 많은 한계점들이 보였기 때문에 지금 각 국가 간에서 CBDC를 준비를 하고 있고 다음 버블 붕괴가 진행이 되면 그때는 CBDC가 아마 부분적으로 일단 중앙은행에서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화폐는 CBDC로 사용하는 나라가 분명히 출현할 거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용에서는 일단 기업 간 거래에서 먼저 적용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기존 은행권에서 많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부터는 이제 설 명절이죠. 이번 주 쭉 설 명절인데 가족들과 잘 보내시고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특히 모두 건강한 그런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